이제는 전치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전치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독해 부분입니다. 독해에서 문제가 되는 것과 그리고 또한 보캐블러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게는 작게는 2개, 많게는 한 6개 정도의 보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보기를 갖다가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방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치사의 본질적 의미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get 같은 동사를 하면은 get 다음에 많은 전사가 붙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짧은 시간에 다 본다는 것, 그리고 보캐블러리 문제에서 8문제 나오고 거기서 그 보기에서 많이 나오면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걸 다 본다는 것은 어떤 부담감을 느끼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는 그 전사 자체의 의미로 접근하셔서 어떤 유추라든지 어떤 논리적 판단으로 하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 전사와 관련된 동사의 의미와 그리고 만약 시험에서 모르시면 그 의미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또 그 의미를 갖다가 그 진정한 의미를 갖다 찾으시는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첫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전치사란 것은 프리포지션이다.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란 뜻입니다. 고로 그 뒤에는 명사나 동사를 명사화한 동명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동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두 번째는 명사와 명사의 충돌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면 he looks nice는 여기서 he looks at the car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동사란 것은 주어의 구체적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는 녀석을 전사가 얘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사의 큰 2가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전사란 것은 결국은 3차원의 표현입니다. 3차원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3차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전사는 시간도 표현하고 또한 공간도 표현합니다. 작지 않으신 분이 시간의 전사를 막 외우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는 전사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마냥 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간이라고 외운 전사가 갑자기 장소에 쓰여버리면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전사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한쪽만 표현한 게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전사는 이렇게 쭉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와 명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사가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전사는 이것도 영어의 반복적인 반복을 피한다는 그 특징 때문에 원칙적으로 2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문법이 틀렸음에도 문법을 맞게 해주는 그 조각 사유를 존재하는 게 바로 수거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수거적 개념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살짝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 나왔어요. 전사하고 접속사에서 얘를 뭘 찾을 것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구를 할 적에 동사구를 쓸 것인가, 동사를 쓸 것인가, offering을 쓸 것인가, making an offer를 쓸 것인가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전사가 없다면은 offering을 하고, 명사가 나왔을 때 전사가 없다면 offering을 써야 되고, 전사가 있다면 making an offer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험을 쳤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혼합 시제를 갖다가 가정법 혼합 시제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알아만 두세요. 이건 시험 적합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나와버리더라고요. 민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민망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if절 대신에 providing이나 providing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that가 생략되고 생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지고 가정절에 따른 결과절이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 갖다가 provided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가정절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면 subconjunction이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if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가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책의 내용을 보면요, 약간
이 지텔프의 전통적 지텔프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다뤘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금 한 번씩 출제되고 있네요. 자주 출제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계속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갖다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는 이 전치사의 의미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요거를 한번 볼게요. at란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on이란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in이란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의 개념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개념은요, 바늘로 콕 집은 것입니다. 그럼 바늘로 콕 집었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첫 번째 시간의 개념부터 볼게요. 그리고 공간의 개념입니다. 지금 그 영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 표현이 그 역사적 상황이 없어지더라도 계속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전에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였던 것은 말입니다. 말을 갖다가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말고삐를 갖다가 당기지 않습니까? 머리 위로 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pull over란 말이 정지하다는 말로 쓰이고, 그리고 stop the car, 차를 멈추다 할 적에 stop the car 대신에 pull over the car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의 표현은 맨 처음에 태어난 그 모습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시간의 관점에서 초와 분과 시는 바늘로 되어 있죠, 그죠? 바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와 분과 시는 이런 식으로 at란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분적 개념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바늘과 분바늘과 시바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적분적 바늘이 됩니다. 적분적으로 되겠죠. 얘가 한 바퀴 돌면 하나의 판이 구성돼요. 우리는 여기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 on이란 뜻은 딱딱한 것에 녹음이란 뜻입니다. 됐죠? 얘가 딱딱한 겁니다. 이제는 on과 in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얘는 공간입니다. 무조건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딱딱한 하나의 판, 하루란, 그래서 초, 분, 시가 뭐죠? 날짜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on밖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예요. 그러면 2장을 놓고요. 7장을 놓고, 그 다음에 30장을 놓고, 365장을 나왔습니다. 얘를 갖다 이쁘게 그려보면 바로 이런 공간이 형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와 월과 연도의 경우에는 전치사 in을 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여기 점을 갖다가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ook at the point. 그 점을 봐라. 그 관점을 봐라. look at the point 할 적에 정확하게 보다 할 땐 look를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만약에 he set a bench입니다. 그리고 he set a sofa가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가상명사 취급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겠습니다. 지금 벤치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로 만드냐면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사람이 이렇게 걸쳐지면요,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이렇게 딱 놓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on a bench를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파에 앉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형성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in a sofa를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카우치 있지 않습니까? 카우치는 두 종류래요. 딱딱한 카우치가 있고, 그리고 푹신한 카우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우치가 딱딱하다면 he sat on a couch를 쓸 거고요. 소파 같이 푹신하다면 he sat in a couch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치? 여기서 여러분께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이렇게 배우셨을 여지가 있어요. 택시를 타다 할 때는 got
get in a taxi를 쓰고 버스를 타다 할 때는 get on a bus를 쓰면서 큰 차에 탈 때는 on을 쓰고 작은 차에 탈 때는 in을 쓴다라는 식으로 배우셨을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알고 보면 슬픈 것입니다. 택시는요, 맨 처음에 만들 때 돈 많은 사람, 즉 부르주아를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버스는요, 자기 직장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버스를 만들 적에 그 의자는 딱딱한 나무 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생적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버스를 탈 때는 get on a bus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는요, 맨 처음에 탈 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의자는 어떤 의자냐면 쿠션이 있는 푹신한 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et in a taxi라는 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요, 이 전사는 각각의 의미로서 고유의 의미로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고유의 의미로서요. 자, 그러면 get만 돼도 get at. 어떤 걸 get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태동사였죠? 동작적 개념이 있는 상태동사입니다. get. 그래서 어떤 걸 get at. 정확하게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도하다, 지시하다가 되고요. get on 하면 어디에 걸쳐지다, 타다가 되고 어떨 때는 입다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get in 하면 안으로 들어가다 뜻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모든 전사는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을 못 쓰는 전치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치사는 뭐다? 시간과 공간을 갖다 동시에 표현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때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before라는 전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 전이라고 좀 막 외웠어요. 그런데 어떤 문장을 보니까 he was standing before a judge 해서 판사 앞에 서 있었다 할 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거의 모든 전치사는 시간과 공간을 갖다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저는 딱딱한 테이블을 갖다가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딱딱한 판 위에 이렇게 공 같은 걸 하나 놨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on입니다. 그 다음에 공을 갖다 딱 뗀 거예요. 이렇게 딱 뗀 모습이 바로 of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스위치는 on, off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스위치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딱딱한 두 개의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on, off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새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간이 연속되지 않는 위를 갖다가 우리는 over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위를 갖다가 abov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거미가 한 마리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연속되지 않은 아래를 갖다가 우리는 under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된 아래를 갖다가 below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봐서 이런 식으로 앞쪽을 갖다가 우리는 before라고 하고 있고요. 뒤쪽을 갖다가 after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쪽을 갖다가 up라고 하고 아래쪽을 down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2차원적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을 갖다 우리는 across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원적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는 through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죠. 돌아가니까 around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출발점이 여기서 접촉이 되죠. 그죠? 여기 도착한 게 바로 to입니다. 도착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from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도착점이 여기인데 종착점이 여기인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for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발점 여기인데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다. 어떤 방향만을 나타내는
전사가 바로 towards가 되겠습니다. 자, from to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이지 않습니까? 사이를 갖다 우리는 betwee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이상 사이일 때는 among이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를 한 개 걸쳐놨어요. 기대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against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다가 아래에 공을 한 개 붙여놨습니다. 아래쪽에,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얘를 갖다가 beneath란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더 떨어져 있다. 얘를 갖다가 underneath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이제는 긴 쪽 있지 않습니까? 긴 쪽이 바로 along이라는 전사를 쓰고 있겠죠.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한 개 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in이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을 out라고, 항아리적 개념이 o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개 세워놨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통과하는 것 갖다가 우리는 past 또는 pa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갖다가 behind란 말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서를 갖다가 beyond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요, 이 주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가 아니고 이 주위를 갖다 우리는 about라는 전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것, 붙음에 바로 옆이니까 가장 가까운 게 next to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beside 옆에 있죠. 그 다음에 하는 게 by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near, 근처란 말입니다. 얘는 그 near the lake 같이 좀 떨어진 거, 근교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of라 대해서는 좀 설명드리고 몇 개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께서 또 이 기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이 기준을 갖다가 기준의 의미를 또 by라고 하겠습니다. by는 옆이라는 의미도 쓰이고 기준으로 의미도 쓰인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전사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get 있지 않습니까? get by라고 해볼게요. get by. 상태를 어디에 놨다? 내 옆에 난 겁니다. 그게 바로 획득하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get on 하면 나에게 걸쳐지는 거니까 옷을 입다고도 쓰이고, get off 하면 take on 하면 옷을 걸치고, take off 하면 떼버리니까 옷을 벗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get on 하면 나한테 걸쳐지니까 살이 찌다는 의미가 되고, get off 하면 그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get over, 이렇게 넘어가네요. 산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극복하다라고 쓰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get through, 어떤 걸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다라는 말로 쓰이고, 그리고 이해해서 완전히 통과하다는 말로 쓰이겠죠. 그런데 이만큼 복잡 안 하고 2차원적으로 통과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건너다라는 의미도 쓰이지만 이해하다는 의미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get to, 어디에 붙어버렸네? 도착한다는 게 되겠네요. get for,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 되겠네요. get down, 숙이다는 말이 되고, get up, 일어나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get on 하면 아래로 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get along 하면 long은 긴 쪽이죠. 그래서 긴쪽화한다는 말입니다. 긴쪽화한다. 그러게 get along with 블라블라 하면 누가 잘 지내단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개만 더 추가하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 갑니다.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반대로 가는 걸 opposite라 하고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abrest라 합니다. abrest는 웬만하면 부사가 쓰입니다. 웬만하면 또한 전사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전치사라는 것은 결국은 기능 중에 하나가 동사의 방향을 바꿔준다는 말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동사를 꾸며준다는 관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뭡니까? 부사죠. 그래서 많은 전사가 부사로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히 beneath 같은 거 아래에 있다는 표현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도는요. 영하 1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하 0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를 할 땐 below zero란 말을 쓰고 영상할 때는 above zero란 말을 쓰겠죠. 그리고 해발하면 below sea level 아니면 above the sea level 같은 걸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관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는 이걸로 그림적으로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of입니다. of는 그냥 항아리라고 할게요. 왕 중의 왕이라고 할게요. The king of the kings지 않습니까? 가장 문법적으로 정한 king of kings가 아닙니다. 그거는 관사가 생략된 그 헤드라인에나 쓰는 말이에요. 문장에 쓰면 the king of the kings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the king of the kings 하면요. 얘가 어떻게 된다? 바로 어떤 항아리에, 이런 항아리에다가 한국왕, 미국왕, 아프리카왕 이런 식으로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킹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특정된 안에 있으니까 관사가 붙겠죠. 여기서 항아리가 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싸움 잘하는 특정된 왕을 한 명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the king of the kings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당신은 참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참 친절하군요 할 때 it is kind of you to say like this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왜 성격을 나타낼 때는 of를 쓰냐면 사람인 경우에는요. 멍청하든지 똑똑하든지 친절하든지 잔인하든지 싹 다 사람 안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강한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상에 to say so, 여기서 to 부정사 쓰는 건 특정적 관점입니다. saying so를 쓰지 않는 것은. 그래서 특정한 상에 그 사람의 몸에서 끄집어낸 것보다 kind를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다 할 때는 die of를 쓰고, 그리고 사고로 죽다 할 때는 die from을 쓰지 않습니까? 병은요, 사람 몸에 있어요. 그래서 몸을 끄집어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of를 쓰는 거고, 그 사고는 자동차 사고 같은 건 몸 밖에 있죠. 항아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from이라는 전사를 씁니다. 그리고 또한 항아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out of는 틀립니다. He got out of the building 하면 그는 빌딩 밖으로 나왔다 할 때 out of는 틀려요. 그런데 of는요, 동일성이 하나라도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he is tallest of his school 하면 얘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써야 된다? He is tallest of his friends가 맞게 됩니다. 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제가 잔인하게 칼을 가지고 글을 갖다 잘랐어요. 그럼 피 튀어나옵니다. 근데 스크를 갖다 칼을 자르면 뭐 튀어나옵니까? 콘크리트 가루 튀어나옵니다. 동일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of를 쓸 수 없고 in 밖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로 다시 he를 갖다 자르면 피 나오고요. 그의 친구도 자르면 피가 나옵니다. 동일성이 있죠. 그때 of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 토플이라든지 어쩔 땐 토익에 소개될 때 전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최상급인데 관사를 안 썼을까? 써도 돼요. 그런데 관사를 쓰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명사가 있어야지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쓰는 것은 두 개입니다. He is tall이라는 것도 한 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he is a tall boy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최상급으로 하더라도 명사가 없기 때문에 관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때 명사가 있죠. 그때 관사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tallest가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반복되죠. 얘를 갖다 생략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사일 때는 어떨 때는요, 관사를 쓰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얘가 바로 그 전치사로서 of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어떤 항아리에서 빼내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with라는 전치사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with는요, 동작의 동시성입니다. 얘는 어떻게 한다? 행위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I danced with her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도 지금 댄스하고 그녀도 댄스한다는 것입니다. I want go with you. 그러면 나도 go 하고 그녀도 go 한다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동시성인을 나타낸다 할 적에는 with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라는 관점도 결국 그 행위의 동시성이죠. 그러면 he killed a dog with a stone. 그는 돌로 개를 죽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식으로 돌을 들고 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지금 킬한다고 걔한테 가죠. 그리고 돌도 킬한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의 동시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는 돌로 개를 죽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이런 걸 쓸 필요 없고 만약에 by를 썼다고 볼게요. by를 쓰면 뭡니까? by는 기준이었습니다. 개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몽둥이로 죽일 수 있고, 하나는 총으로 죽일 수 있고, 하나는 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개를 이번에 죽인 그 기준은 뭐다? 바로 돌로 죽였다 할 적에 by로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관점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딸린 아류작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with out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with in이 있습니다. 그러면 without는 뭐냐면 do and not do예요. 그런데 얘는 과거의 행위, 전통적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좀 할게요. 자, she went out without saying goodbye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녀가 그 전까지는 나갈 적에 어떻게 하냐면 항상 갈 적에 뭐라고 하냐면 행위를 갖다가 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녀가 이렇게 나갈 적에는요, 우리한테 bye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한 날은 얘를 안 해버려요. 그녀는 나가는 것과 by라는 이 행위를 두 개를 했는데 얘를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do and not do예요. 그죠? 그래서 do and not do의 개념으로 쓰고 하나는 또 뭐냐면요, with in입니다. with in은 뭐냐면 do and do in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바운더리를 준다는 말이 됩니다. You should finish this work within 2 hours 하면은 2 hours란 건요, 1시부터 3시까지 2 hours고 3시부터 5시까지 2 hours입니다. 기준이 움직이죠. 그죠? 그때 쓰는 것입니다. 기준이 움직이지 않아야 될 건 뭐 쓴다? You should finish this work by 2 o'clock 하면 기준은 2시라는 걸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by를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으로요, against가 있습니다. against는 기대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I'm against your propose. 자, 이때 보겠습니다. 프로는 앞쪽이죠. 포즈 있지 않습니까? 포즈. 제가 포즈 취합니다. 그걸 앞쪽으로 내는 게 바로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안을 내죠. 나에 기대해버려요. 그러면 그 제안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she took a picture
of him against the mountain. empty라고만 쓸게요. 자, 이때는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배경으로 하여란 말이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힘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요, 사진을 찍는다 할 적에는 이렇게 지금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은 산의 기려의 모습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으로 하여란 우리나라 말로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뜻은 하나라는 거죠. 자, 이젠 여러분께서 이 정도 하시고요. 이 정도 하시고, 지금 그 전치사는 있지 않습니까? 전치사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근본적 의미를 잘 아셔가지고 문장에 대입을 하면은 공부할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외울 양도 상당히 줄어들어요. 만약 그 단어를 모르더라도 여러분께서 논리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전체를 갖다가 꼭 근본적 의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 접근하시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갖다 근본적인 의미로 다 아시고요. 다 이런 것 다 좀 근본적 의미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 형태로서 지금 된다는 것을 좀 봐두시고요. 이런 것 갖다가 이렇구나라고 근본적으로 좀 전치사 전치사 하나의 기본적 의미를 갖다 아시고 다른 것과 결합되면 결합돼서 이런 게 나오겠구나라고 되는 것입니다. 밥하고 카레하고 합치면은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요. 그렇죠? 밥하고 만약에 뭐 시금치 같은 게 있다면 비빔밥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유추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문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보면은 그 뒤에 보면요, 문법 26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법 그 각 파트별로 거의 한 문장씩만 된 게 있을 겁니다. 의도는 이겁니다. 첫째는 문법 문제를 갖다가 26개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실제 시험에서 26문제가 나오니까요. 그걸 풀 적에 12분에서 14분 정도에 끊으실 걸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갖다가 문법은 있지 않습니까?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법을 가져왔지만 문법 시험은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의도대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예를 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험에서 정답을 갖다 정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는 적어도 50%가 나옵니다. 나머지 50%는 의미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동사 문제라든지 부사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to 동사 원형과 to have pp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should have pp, must have pp 같은 시리즈가 의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합치더라도 보편적으로 50%가 안 돼요. 그러면 50% 이상의 문제는 구조적 접근해서 답을 뚝뚝뚝 찍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의미적으로 풀면은 웬만하면은 12분 정도에 끊어집니다. 그렇죠? 12분에서 14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시험장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음 페이지 리스닝에 집중을 해주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요, 이제 각 챕터별로 단문으로서 문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은 바로 맨 처음에 문제를 볼 적에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난 블랭크가 있는 문장에서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난 그 문장을 우선 보라는 의도를 내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험을 치러 가셨을 적에 요 파트 있지 않습니까? 문법에서 제가 중요하다는 거, 그거 뭐 5분 전에 보라든지 그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30분 전이나 요거를 한번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갖다가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그 파트에 있는 최종 정리로서의 문법 문제를 다 보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께서 익히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모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은 홈페이지에 좀 바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부터는 리스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